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SQL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제 처리 및 가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강좌를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은요, 지금 기존에 기본 강좌 1 그리고 기초 강좌를 이미 학습을 하신 거라고 이렇게 전제를 두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강좌를 지금 처음 이렇게 맨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은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앞에 있는 그런 강좌들 이런 부분들을 꼭 먼저 학습을 하시고 이렇게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든지 또 기계 학습을 하는 이런 어떤 과정, 이런 어떤 상황에서 모델을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소요되는 시간이 전체 프로젝트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떤 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히려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뭐 전처리한다라든지 데이터를 후처리한다라든지 이런 작업이 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도 하거든요. 또한 여러분들이 만약에 데이터를 분석을 하다 보면은 분석하기 위한 모델을 R 형태로 이렇게 작성하다 보면은 이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변환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실 이번 강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데이터를 원하는 형태로 바꾼다라든지 조작하는 이런 능력은 이 R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처리하는 이런 어떤 작업들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충분한 또 연습도 지속적으로 있으셔야 되겠죠. 자, 먼저 복잡한 데이터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R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패키지와 또 코드 테스트를 하기 위한 또는 뭐 디버깅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패키지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패키지들을 몇 가지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보시면은 먼저 SQLDF라고 하는 게 있죠. 자, SQLDF는 이제 SQL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건데, 이 SQL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아마 하신 분들은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되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조작할 때 사용하는 그런 어떤 지루어를 말하는 거죠. 또한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뭐 추가를 한다라든지 삭제, 뭐 검색 이런 등등의 작업들을 할 때 사용하는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QLDF가 있고요. 그 다음에 reshape2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자, reshape2는 우리가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꾼다라든지 또는 뭐 요약을 할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게 reshape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orEach라고 하는 것도 있죠. forEach는 이제 우리 apply 계열의 함수들이 있었죠. 네, 이 함수들 그리고 또 우리가 포문 배운 적이 있었죠. 예전에 반복문, 이 포문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반복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do parallel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parallel이라는 단어의 의미처럼 이 뭔가 병렬적으로, 병렬로 데이터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병렬로 이제 처리를 하면은 아무래도 속도가 좀 많이 좀 빨라지겠죠. 예. 다음으로 이제 PLYR 패키지가 있는데, 자, 이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뭐 분할을 한다라든지 또 이 분할된 데이터 셋에 대해서 어떤 특정 함수를 우리가 적용을 한다라든지 어플라이를 한다라든지 또 어떤 함수를 적용한 최종적인 결과를 이렇게 재조합하는 경우 컴바인하는 어떤 그런 함수가 있는데, 이런 함수들이 PLYR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데이터점 테이블도 있죠. 데이터점 테이블은 이 R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대체할 수 있는,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굉장히 굉장히 빠른 또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댓이 있는데, R 코드에 대한 어떤 기능 단위 테스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위 테스팅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거죠. 자, 이렇게 7개 정도의 자주 사용하는 패키지들이 있는데, 이런 패키지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는
이 패키지들 중에서 이제 SQLDF라고 하는 패키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자, SQLDF는 사실 우리가 이제 R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빅데이터 처리를 하는 그 함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데이터를 우리가 좀 쉽고 편리하게 이렇게 조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장점이 있는데,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관련 함수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단점도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단점들을 좀 극복하기 위한 좀 부담을 좀 덜어낼 수 있는 함수로 SQLDF라는 함수가 있죠. 그래서 SQLDF 함수는 그 SQL문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데이터 프레임을 접근해서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추출을 하고 이렇게 또 검색을 하고 이렇게 뭐 인설트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QLDF를 사용하게 되면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SQL 명령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SQL 명령을 주시면은 이 SQL 명령에 따라서 자동으로 스키마를 만듭니다. 네, 구조를 만들어낸다고요.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만들어내고 이 데이터를 이제 테이블로 이렇게 이제 불러오죠. 불러와가지고 SQL문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또 그 SQL문의 이제 수행 결과가 다시 R로 이렇게 또 적재가 또 되어지고요. 이 작업이 이제 굉장히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설치하고 환경을 설정하고 뭐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고요. 이건 직접 다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신경 쓰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SQLDF 함수를 다뤄보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도움말 함수를 이용해서 프로토타입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SQLDF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먼저 설치를 먼저 해줘야 되겠네요. 자, install.packages 그래서 자, SQLDF 자,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 띄우시면 되는 거죠. 라이브러리 가로 열고 SQLDF SQLDF 자, 패키지 로드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help SQLDF 하게 되면은 SQLDF에 대한 어떤 도움말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일단은 디스크립션을 보니까 이 SQLDF라고 하는 함수는 이 데이터 프레임,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에서 SQL 명령을 이렇게 SQL의 셀렉트를 지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함수다.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되어져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구문이 나오네요. 이 구문을 보니까 이 SQLDF의 첫 번째 인수로 지금 X가 나와 있는데 이 X 자리를 보니까 이렇게 지금 써져 있네요. 그러니까 X 자리에는 뭐가 오냐면 뭐 캐릭터 스트링이 여기에는 이제 기술이 되어진대요. 그러니까 어떤 문자가 기술이 되어진다. 뭐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이 문자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SQL 명령이라고 되어 있죠. SQL 명령. 그러니까 SQL 명령을 사실상 첫 번째 인수에다가 기술하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SQL의 셀렉트 문을 이 첫 번째 인수 자리에다 기술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인수는 지금 strings as factors이니까 스트링을 이렇게 팩터로 이렇게 하겠느냐 그 말이죠. 자, 이거를 펄스로 지정해주면 팩터로 하지 않겠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true로 해줘 버리면 모든 스트링에 해당하는 필드들이 타입이 팩터 타입이 되어 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범주행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 앞 시간에도 앞에도 이렇게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복습 차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어쨌든 이 SQLDF라고 하는 함수에 대한 이렇게 형식이 좀 있는데 이 SQLDF 함수는 결과적으로 반환하는 값이 이 데이터 프레임 타입입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 반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더불어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SQLDF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자주 쓰던 데이터인데 아이리스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 아이리스에는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자, 아이리스에는 이 결과적으로
이 sepal.length부터 with, petal.length with, 그 다음에 스피시즈까지 총 5개의 필드가 있고요. 예, 5개의 필드가 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sepal. 그 아이리스 데이터는 스피시즈별로 세토사 뭐 이렇게 버시컬러인가요? 예, 뭐 이렇게 이와 같은 뭐 종들이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벨이 이렇게 3개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종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별로 뭐 이렇게 길이라든지 너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여기 있는 이 데이터셋들 중에서 이 그 스피시즈라고 하는 거 이제 종별로 제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그 어떤 종이 있는지를 셀렉트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 SQL 문으로 작성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SQL 쪽에서는요, 셀렉트를 하게 되죠. 셀렉트. 그 다음에 그 셀렉트를 하고자 하는 필드 이름, 그 다음 프롬 다음에 테이블 이름이 나왔었죠. 이것과 거의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SQL df라는 함수에다가 이렇게 기술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SQL df 안에다가 호탄표를 읽겠습니다. 호탄표. 그리고 이 안에 가로 안에다가 이제 그 지름문을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름문은 이제 셀렉트죠. 자, 셀렉트. 그다음에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스피시즈죠. 이게 필드명 같은 거 기술할 때 좀 주의할 점이 겹단표를 써줘야 됩니다. 자, 스피시즈. 자, from iris. 네. from iris까지요. 자, 이렇게 한번 기술을 해봤습니다. 자, 보니까 이 iris라고 하는 그 패키지 안에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스피시즈별로 셀렉트가 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저는 이게 지금 너무 중복이 되어진 게 계속 나오니까 좀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냥 이거 중복 같은 거 제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이 스피시즈가 별로 다 나오니까 이거를 좀 중복을 제거하고 싶다 이거죠. 자, 이게 우리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SQL 문에 보면은 어떤 게 있었던가요? 중복 제거로? 그렇습니다. distinct라고 하는 게 있죠. 예, 그 distinct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distinct, 네, 이렇게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중복을 제거를 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종별로 나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세토사, 그러니까 세토사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sepal.length들을 추출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select 다음에 우리가 추출하고자 하는 게 뭔가요? 자, 스피시즈를 추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sepal.length를 추출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sepal.length를 추출하겠다. from iris로부터. 자, 일단은 이렇게 주면은 sepal.length, 예, 그죠. sepal.length에 해당하는 것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죠. 그 길이죠, 길이.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하는데 이 sepal.length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길이를 구해보겠다. 자, 이게 좀 오타가 그리고 있었나요? 네, 오타가 좀 있었던 것 같네요. 자, th인데, 자, 여기에 대한 길이를 내가 구해보겠다. 네, 길이를 구했는데, 자, 그런데 나는 여기서 이 종별로, 그러니까 종에서 만약에 그 세토사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세토사라고 하는 종에 해당하는 것만 나는 셀렉트를 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그 우리 저기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마찬가지죠. 뭔가 조건 줄 때 이 테이블명 다음에 where라고 하는 절을 사용하죠. 네, where라는 절을 여기서도 동일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where. 그러면 무엇이 무엇인가 이렇게 기술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자, 종이, 자, 스피시즈가 자, 같다. 자, 무가 같은 거냐? 네, 세토사하고 같은 거다. 세토사.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주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종이 세토사인
그러니까 아이리스에서 종이 세토사인 것에 대한 샘플점 랭스를 추출하세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결과를 확인하니까 이 그 종이 세토사인 게 총 50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50개에 대한 결과가 나오죠. 자,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해보죠. 자, 저는 이 샘플점 랭스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여기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럴 때 그 데이터베이스의 SQL에도 보면은 그 내부적으로 이 적재되어져 있는 함수라고 해서 집계 함수라고 하는 게 있죠. 집계 함수. 그 집계 함수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집계 함수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계 함수를 여기 이제 쓰시면 되는데 평균을 구할 때는 에버리지 함수가 있었죠. 네. 그래서 에버리지 함수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게 이제 집계 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샘플점 랭스에 대한 평균이 나왔네요. 5.004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아래서는 이 이렇게 지금처럼 겹다운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필드명도 기술하고 그 셀렉트문을 이렇게 쓸 때는 전체적으로 헛다운표를 묶어서 지리문을 작성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SQLDF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 그 전 강좌에서 우리가 좀 학습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subset이라는 함수 기억나시나요? subset. 예, 어떤 셋이 있으면 어떤 집합이 있으면 집합에 대한 그 하부 집합, 하위 집합을 만들 때 사용하는 함수로 subset이라는 게 있었죠. 이걸 이용해서도 이 동일한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좀 되새겨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subset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ubset이라고 하는 함수에 대한 형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일단은 이 소괄호 안에다가 이 subset에 해당하는 그 필드에 대한 이름을 써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subset을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 데이터가 무엇이냐 이걸 써줘야 되는데 일단은 아이리스 데이터에 있는 걸 가지고 subset 구하는 거죠. 자, 아이리스. 그럼 아이리스 데이터에서 어떤 거에 대한 subset을 구하겠느냐 라고 하는 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스피시즈가 즉 종이 종이 세토사인 것에 대해서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스피시즈가 이거는 SQL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헛다운표라든지 이런 건 묻는 게 아닙니다. 스피시즈가 무엇과 같은 겁니까? 세토사하고 같은 거를 찾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해주면 일단 스피시즈가 세토사인 것에 대한 집합이 이렇게 구해지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자, 한번 엔터 쳐보니까 이 스피시즈가 세토사인 것들만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저는요 여기에서 이 그 샘플점 랭스에 대한 지금 평균을 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샘플점 랭스만 지금 나오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띄워볼게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가 뭘 의미하는 거였죠? 세토사. 그러니까 스피시즈가 세토사인 것에 대한 것이 전체가 나왔었잖아요. 이 전체에서도 그 샘플점 랭스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게 하나의 뭐에 해당하냐면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거든요.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데이터 프레임에서 내가 원하는 필드만 추출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뒤에다가 그렇습니다. 달러를 붙이고 그 다음에 필드 이름을 기술하시면 되죠. 자, 그럼 필드 이름이 뭔가요? 샘플점 랭스가 되는 거죠. 랭스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엔터 쳐볼게요. 오, 그러네요. 잘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세토사인 것에 대한 샘플점 랭스가 나왔습니다. 아, 저는 근데 여기에 대한 전체 평균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 이 전체를 뭘로 묶어주면 돼요? 평균 구하는 함수인 min 함수로 묶어주면 될 것 같네요. min 함수. 자, min 어떻습니까?
좀 전하고 이 동일한 경우가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 SQL DF를 했을 때와 어차피 동일한 경우가 이렇게 나온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뭔가 이렇게 이제 샘플.랭스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뭔가 우리가 평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구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sApply라는 함수도 있었죠. 네, subset 말고요. 자, sApply도 우리가 전에 배웠으니까 이것도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sApply. 그러면 sApply 함수의 가로 안에다가 인수가 이게 두 개 오죠. 두 번째 인수 자리에는 우리가 적용하고자 하는 함수가 온다고요. 자, min 함수를 적용하고 싶습니다. min이 온다고요. min. 그러면 첫 번째 인수에는 뭐가 옵니까? 무엇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느냐? 그 무엇이 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인수 자리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이리스에 있는 것에 대해서 샘플 그렇죠. 랭스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죠. 자, 일단은 이렇게 해줘버리면 샘플.랭스가 나오긴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건 뭔가요? 여기서 종별로 묶어가지고죠. 그죠? 그게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를 그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자, 스플리트를 해가지고 아이리스 달러 세플이라고 했었을 때, 세플.랭스라고 했었을 때 이걸 분리를 해야 된다고요. 분리. 그래서 자, 무엇을 가지고 분리하겠느냐? 네, 아이리스 안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스피시즈를 가지고 분리를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sApply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스피시즈로 그룹화를 시켜서 이 샘플.랭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평균을 일괄적으로 구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편하죠, 사용하기가. 그래서 이 SQL DF 패키지에서는 지금처럼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들을 디스크를 이제 저장소로 뭐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매번 가령 뭐 SQL DF를 수행할 때마다 데이터베이스에 이 데이터 프레임을 저장을 했다가 또 처리하고 삭제하는 대신에 한번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재사용하는 그런 어떤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이 SQLDF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저장소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기본적인 저장소로는 SQLite를 사용을 합니다. 아마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경량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죠. SQLite라는 걸 아마 써본 적 있으실 텐데 그 SQLite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좀 빠르게 이렇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sApply도 알아봤고 SQLDF도 알아봤고 그 다음에 subset을 이용해 봤는데 이 모든 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잘 이렇게 연습을 좀 많이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 시간은 그래서 여기까지 학습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데이터를 이제 분할을 한다라든지 또 적용하고 재조합하는 그런 어떤 세 가지 단계에 대한 어떤 함수들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